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섹터와 종목,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에서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엔비디아 호실석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 4천선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지속될까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도 굉장히 잘 나왔고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이 가이던스가 어떻게 잘 나올 것인가. 혹시나 젠슨하게 좀 주춤하지 않을까 했는데 뭐 아니다 다를까 뭐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실 그 기대감에 어제 본장에서 좀 올랐습니다만은 시간 외에서 5%또 올라가고 있고요. 이 젠슨하게 말하는 어떤 그런 수요들을 다 확인해 본다고 한다면은 시간의 5%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장에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반도체까지 같이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AA 버블 이야기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나스닥이 그 AA 버블 정말 크게 나왔던 건데 고점 대비해서 10%도 안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솔직히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건강한 조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젠슨하게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시간이 급등하자마자 오늘 어떤 짤이 돌았냐면은 그 공매도했던 마이클 버리 있잖아요. 네. 마이클 버리가 이제 넉다운돼 있는 그런 사진이 막 돌아다녔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 AI 랠리를 봤을 때 우리가 뭐 공매도하고 또는 인버스에 베팅하고 그럴 땐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직까지 갈 길이 멀었기 때문에 가장 큰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또 젠스랑이 또 확실하게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멘트가 또 계속 나올 거고 오늘 밤 본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실 또 오늘 밤 나오는 이 경제 지표까지 확인이 잘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내일까지도 뭐 시장 괜찮을 걸 보여지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렸던데 저는 지금도 매수 관점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께서 어제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시장의 불안 요소 크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또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것인가 이렇게 짚어주셨었는데 네. 첫 번째 거 요인은 이제 해소가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가 남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흔들렸던 시장 오늘 좀 회복이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제 이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어제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나왔고 그것은 역시나 둔화가 됐고요. 우리가 지금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이 공식 고용 지표가 나오지만은 이 미국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일단 실업급여 청구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고용 지표까지 확인된다면은 아마 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경로가 나올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 FOMC 의사를 확인해 봤더니 다수의 연준위원들이 이제 12월 금리 동결을 지지하다 보니까는 12월 금리 12월 이 금리 인하 지연감이 다시 나오면서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갔거든요. 다만 오늘 밤 고용 지표가 확인돼서 또 내려간다고 한다면은 저는 결국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이따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반도체 기업도 올라가다 말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되면서 약간 어떤 그 매수가 좀 주춤하는 건데 오늘 밤 고용 지표 확인되면서 금리 인하 경로가 다시 한번 확인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또 본격적인 매수는 내일부터 들어오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한 가지 어떤 그 AI 버블에 대한 불확실성은 거의 한번 95% 이상 해소가 됐다고 맞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관점은 사실 12월 초에 나오는 뭐 CPI 정도까지 봐야 어느 정도 어떤 경로가 확인될 거예요. 다만 그 안에 나오는 어떤 이 그 고용 지표라든가 물가 지표를 갖고서 계속 이제 어떤 어떤 전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전망할 수 있는 고용 지표가 이제 오늘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로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 나오는 고용 지표까지 본장에서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 첫 번째 종목 리뷰는 바로 보로노이입니다. 보로노이가 보니까 폐암 치료제에서 암세포가 발견이 안 됐다라는 완전 관해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장 초반에 8%까지 급등했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존하는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에서 치료가 안 된 환자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상대로 임상 시험을 했더니 거기서 완전 관해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타그리소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것도 되는 거고 가뜩이나 어쨌든 지금 현존하는 치료제에 있어서 안 되는 환자까지 치료가 확인된 거기 때문에 이런 임상 데이터가 기술 이전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되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4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로네 같은 경우도 제가 알테오젠과 같이 뭐 한 2년 정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난 7월 달, 9월 달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쭉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가격에서도 바이오가 올라갔을 때 보로노이가 안 올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에이벨 바이오의 어떤 그 큰 상승을 보고 그 다음 타자를 찾고 있는 건데 이번 연도에 이제 기술 이전이 임박한 종목들이 몇 개 있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보로노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매수 관점 괜찮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보로노이 신고가 상황이지만 여전히 올라갈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바로 일동제약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매수했는데 네. 벌써 오늘은 또 장중에 9% 상승이 올라왔다가 살짝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것도 제가 이제 이 보로노이도 그렇고 일동제약도 그렇고요. 네이버 밴드에다가 제가 오늘 글을 올려놨거든요. 네. 아주 짤막하게 쉽게 올려놨으니까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일동제약도 지금 경부용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자 일라일리가 6% 감소하는 경부용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로슈도 한 7% 감소하는 경부용 비만 치료제 근데 일동제약 거는 9.9% 거의 오. 10%가 나왔는데 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라일리는 이 펩타이드 계열의 GLP-1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 저분자 화합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흡수가 잘 돼서 효과가 잘 나오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약가가 내려가면서 보험 적용까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팔릴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중요한 건데 이 저분자 화합물질로 만드는 이 GLP-1 같은 경우는 어떤 어떤 생산 단계가 상당히 좀 이제 이 펩타이드보다도 더 간결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더 싼 가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역시나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지금 지금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 갖고 지난번 이제 그 유럽학회에서 공개하면서 지금 기술 좀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음 기술 이전이 어디서 나올까라고 봤을 때도 일동제약 상당히 유력한 거죠. 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조만간의 정고점은 뭐 충분히 넘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지금 가격대도 우리가 충분히 매수할 만한 관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동대약 역시 이제 저분자 화합물로 인해서 효과가 좋은데다가 이제 대량 생산까지 이어져서 전고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리뷰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은 바로 케어젠입니다. 케어젠, 저희 비만 치료제 중에서 케어젠 지금 가장 그나마 좀 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네. 남은 거는 케어젠이 올라갈 차례일까요? 네. 그러니까 케어젠도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우리가 비만 치료제를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막 전임상 1상, 2상 막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약물이 아닌 건강식품으로 판매했을 때는 훨씬 더 쉬운 단계를 거쳐서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케어젠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에도 그렇고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도 대량 수출 계약을 해서 건강식품을 팔고 있는 거고요. 약물 또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나 약물 또한 지금 이 한미약품이나 다른 그 국내 이제 이 비만 치료제보다도 데이터가 좋게 나와 있어서 사실 케어젠도 좀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네. 워낙에 이제 매출이 잘 나오던 회사라서 올라와 있다 보니까는 최근에 상승이 좀 늦어진 경우인 것 같은데 지금 비만 치료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일라릴리가 지금 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케어젠도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를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어젠 역시 신고가 돌파 노려보자라는 관점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섹터 열어봐 주세요. 네. 네, 오늘 섹터는 바로 바이오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가 나올 차례 아닌가 했더니 바이오를 들고 와 주셨네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강하게 출발했다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제가 왜 그런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바이오가 더 강하다 보니까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런 판단할 겁니다. A와 B를 추천을 드렸는데 둘 다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꼭 나중에 하는 질문이 그래서 A를 사, B를 사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둘 다 좋아도 더 좋은 쪽으로 가기 마련인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반도체보다는 바이오를 더 사는 경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엔비디아도 강하지만 바이오는 더 강하다. 한 줄 제가 쓴 게 뭐냐면 증시는 엔비디아가 살리고 지금 바이오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속담 중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여가 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 증시를 살려낸 건 그러니까 어제까지 우리 하락장을 살려낸 건 엔비디아인데 맞아요.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은 물론 엔비디아는 시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엔비디아 관련된 이 AI 반도체 기업들은 아침에 떴지만 좀 아직도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중이고
오히려 바이오가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제 이 그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너무나 저평가받고 있고 사실 반도체가 한 두어 달 계속 올라오는 동안 바이오는 쉬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좀 바이오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엔비디아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매출이 사상 최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고 어제 제가 이제 그 많은 이 월가 유명한 애널리스트들 예를 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젠슨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블랙의 판매량이 차트에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차트를 뚫고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뭐 엄청나다라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AI 버블이냐고 했던 그 직접적으로 물어봤더니 버블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좀 갸우뚱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이 버블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소가 됩니다만은 그 와중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일라일리가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올라가면서 일라일리가 신고가 기록했다. 역시 뭐 비만 치료제라든가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특히나 지금 그 최근에 백악관하고 이제 제약회사하고 약가 협의를 했잖아요. 네. 특히나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내려왔는데 이 3분의 1 가격으로 내려왔는데 그걸 가지고 뭐 매출이나 어떤 이익이 줄지 않겠냐라고 보는 건데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 약간 내려왔지만은 거기에 보험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50만 원은 그 이 위고비가 한 15만 원대로 내려왔는데 여기에 보험 적용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비싸서 이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고객들까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최소한 5배에서 10배는 많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대량 생산 기술이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만큼 사실 그 AI 쪽 종목도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어제 일라일리가 신고가 찍는 거 봤을 때 오히려 바이오가 더 강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건데 이 K바이오 기술 이전이 지금 역대급으로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번 연도만 이 AB일바이오 8조 추가해서 18조가 좀 넘은 상황이고 특히나 이 AB일바이오가 8조를 하게 되면서 지금 몇 개 기업들이 지금 기술 이전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4분기 안에 가능할 거다라고 좀 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 이전 2개 남아 있는 건데 사실 그 알테오젠의 이제 그 박순재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시장을 실망시킨 적이 없거든요. 항상 뭐 언제쯤 될 것 같다라고 했으면 그 안에 나왔던 건데 조만간 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그 화이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메세라 인수로 어떤 승기를 잡고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메세라 인수로 끝난 게 아니다라고 또 더 인수할 걸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비만약부터 바이오 기업들은 이 인수합병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어떤 그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근데 제가 바이오 기업을요 여기서 웬만한 의원님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다 올라가고 있는 건데 맞아요. 또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오.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궁금해할 때 저희는 한동안 가지 않았던 바이오 이렇게 집중 공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몇 달간 가지 않았던 바이오 섹터 중에서 과연 오늘 남은 어떤 종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열어주시죠. 네, 온코닉 테라퓨틱스 가지고 오셨네요. 또 어떤 기업인가요? 일단 뭐 제일약품을 자회사면서 지금 신약 개발이 완료가 돼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바이오 기업하면 이제 매출이 없기 때문에 좀 위험하게 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온코닉 같은 경우는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다. 오. 어느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냐? 이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라고 해서 작주부를 개발해 갖고 지금 국내 37호 신약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식도 역류 질환 우리가 식도하고 위가 있으면 이제 그 식도에서 위로 내려갈 때 이 어떤 그 관략근 같은 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액이 안 넘어오게 하는 건데 이 약해지게 되면은 위액이 넘어오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를 치료한 작주보인데 실제 국내에도 이제 신약으로 등록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지만은 중국에도 기술 이전하면서 여기서 받는 로열티만 지금 1,65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제 우리가 이제 그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 개발 과정까지 어떤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용코닉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완료가 돼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 신약 후물질 이 네스파립이라는 게 있는데 이미 전임상 연구 결과가 나와서 지금 세계에서 그 거지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학술지에 또 그 결과 실렸는데 네. 이 췌장암 치료의 게임 체인저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말기 난소 환자를 한 대상으로 한 그 일상에 있어서 객관적 반응률이 80%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전임상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그 신약과 신약 후물질, 기대가 되고 있는 신약 후물질까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한양행과 좀 비슷한 거거든요. 네. 이미 판매가 되고 있고 신약 개발까지 하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두 가지의 어떤 뭐 엔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온코닉을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췌장암 치료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고 있는 신약까지 개발한 우리 온코닉 테라피우틱스의 어떤 네. 또 전략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번 급등했던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사실 이 반도체 기업들이 다 올라갈 때 바이오만 못 갔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 매출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지금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전유상 데이터가 또 학술지에 실렸을 정도면은 상당히 좀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 기술 이전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충분한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코닉 테라피우틱스 조정이 나온 지금 매수하시면 목표가 25,000원 가지고 가격 전략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은 무료 방송 따로 없죠? 네, 무료 방송을 없고 제가 어제 지금 이 엔비디아 실적부터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드려놨고 그 영상은 이제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해 보시면은 어제 영상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네이버 밴드에다가 네이버에서 최현덕 무료 주식 밴드 치면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뭐 일동제약이라든가 보노노이 같은 이런 기업들이 왜 신고가를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는가를 또 제가 간결하게 적어놨으니까는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현덕 밴드 검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